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낙서 교실. 구정도 지나고 새해에 또 새로운 교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그려볼까요? 음, 구정도 지났으니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새해가 된 마음으로 오늘도 또 즐겁게 뭔가 그려보죠. 음, 그림 그리는 거 그려. 올해도 즐겁고 재밌게 그려봅시다. 지난주에요. 음력으로는 작년이고 양력으로는 지난주에 그려봤던 기사하고 마법사 세트가 마음에 들어서요. 딸랑 두 명만 갖고 파티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 동료를 한 명 더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 사실은 그리다 보니까 재미 들렸어요. 음. 뭐 게임도 그렇고 만화 캐릭터도 그렇고 캐릭터 혼자만 있을 땐 재미가 없지만 이제 친구 붙여주고 동료를 붙여주고 "너 내 동료가 되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깃거리가 늘어나고 재미거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딜러하고 힐러가 인지 원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리 원딜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오늘은 궁수 캐릭터 한번 그려 볼까 해요. 우리 흔히 아는 궁수 캐릭터 있죠. 뭐 로빈 훗이라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로빈훗을 어릴 때 디즈니로 처음 접해서 로빈훗 하면 저 오렌지색 여우가 먼저 떠오르는데 저 최근에 세대 차이 느꼈잖아요. 다들 디즈니의 여우 캐릭터 하면은 주토피아의 닉부터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아니 여우 하면 당연히 로빈훗 아닌가? 이 엄청난 세대 차. 아무튼 기회 되시면은 뭐 아무튼 보시면 좋겠어요. 디즈니의 캐릭터 디자인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캐릭터 디자인이라서 정말 최소한의 특징만 잘 갖고 있죠. 그래서 저 헌팅 캡과 빨간 저 뭐라고 하냐 새 깃털 같은 거 그런 포인트 아이템들 좀 장착을 해 가면서 궁수하면은 딱 떠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로만 뭐 캐릭터 디자인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형 자체는 지난번 그림 좀 대고 그려 보도록 할게요. 파티니까 비슷한 사이즈로 그려 보죠. 음. 뭐 쪼끔은 호전적인 얼굴이 좋으려나? 사실 저는 온라인 게임을 잘 안 해서 RPG 게임도 콘솔의 RPG 게임은 뭐랄까 좀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뭐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애들을 데리고 싸운다.'라는 느낌이 강하기는 한데 아무튼 일단 몸통을 좀 만들어 주고 시선의 방향 얼굴 방향은 다른 그림들이랑 똑같은데 시선의 방향을 좀 바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음. 뭔가 좀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몸을 S자로 꼬고 있다든지 다리를 들면 되겠구나. 왼다리, 오른다리, 오른다리, 오른다리로 가는 게 낫겠지. 음. 항상 고민이에요. 이 다리 사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음. 몸을 왼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들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심심해 보이고 그렇다고 오른다리를 들자니 왼편에 디테일 어디다 붙여야 될지 살짝 애매하고 뭐 빈 공간은 채우면 되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헌팅캡 씌워 주고 이파리 달고 언니 꽁지머리도 달고 화살도 그려 주고 하나만 더 러프 좀 그려 볼게요. 뭐 대강 이런 느낌으로 하나 하고 하나만 더. 활을 어디로 들고 있는 게 예쁜가? 음.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의 어떤 성격이나 뭐 직업이나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면서 그리라고는 하는데 그건 뭐 처음부터 생각을 다 하면서 그리면 좋겠지만 우리 뇌 용량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려 놓고 나서 그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아무튼 뭐 늘 의식의 흐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만 뭐 말도 의식의 흐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음. 정말 아무 말 안 해. 자 그림 조금만 그리고 올게요. 이걸
이렇게 뭔가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좋지? 음 아니야.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지워 볼게요. 어 시선을 좀 바꿔볼까? 조금 위쪽으로? 그 약간 이렇게 저돌적인 포즈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더 방어적이지만 저돌 말이 이상하네. 아무튼 약간 활을 앞쪽으로 내밀고 있는 포즈도 해 볼까?는 일단 좀만 더 그려 보고 뭔가 이 느낌이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걸 음 정면에서의 포즈는 사실 뭐 이렇게 물체로 좀만 가리기만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공간감 나타내기가 썩 좋은 포즈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입체감? 음. 정면에서 보는 포즈는 입체감을 나타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역동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화를 좀 다른 데로 돌려 볼까요? 아예 정면으로. 기타 보는 방향이랑 일치시켜서 이렇게 되면 왼손잡이가 되나? 난 왼손잡이일 수도 있지. 저는 오른손잡이지만 우리 언니가 왼손잡이일 수도 있죠. 다른 색의 언니니까. 상상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을 합시다. 는 역시 처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스케치 요거 조금만 다듬어서요. 일러스트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면 아이디어 뭐 기본 6개, 10개씩 만들어서 들고 가기는 하는데 대체로 총 통과되는 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것들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잘 다듬어진 디자인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기는 한데 모든 디자인이 이성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성과 감성이 적절히 조화된 게 좋은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보통 처음 나오는 스케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직관이나 어떤 주관적 감정들 그런 것들이 어떤 노골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아이디어.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 그 약간 뭐라 해야 돼 이런 말하면 좀 비하 표현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미인들 있잖아요. 예쁜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 예쁘지 않은 소위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얼굴들을 보면은 똑같은 얼굴들이 되게 없어요. 그 옛날에 뭐 또 약간 좀 편향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그래서 미인은 어떤 비슷비슷한 틀들이 좀 있는데 자유분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쁘지 않은 얼굴들은 되게 자유분방한 형태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취향은 제 맘에 들면 좋아해요. 뭐 슈렉도 슈렉 나름의 매력이 있지. 그래요. 뭐 아무튼 제 취향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넘겨두고. 글쎄요. 저도 제 취향이 그렇게 메이저한 취향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쁜 거 보편적으로 예쁜 거 보편적으로 예쁜 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제 취향도 그다지 그렇게 보편적인 메이저한 취향은 아닌 것 같기는 해. 아무튼 언니 율동감 좀 살려주기 위해서요. 각도 좀 살짝 틀어 주고 이 흔히 궁수하면 떠올리는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화살과 사과 뭐 그 비렐름 텔 같은 명사수로 유명하죠. 음 뭐 그런 사과 아이템이라든가 역시 디즈니 로빈훗을 포기하지 못해서 약간 여우 친구 같은 걸 아닌가? 이런 거 그리면 좀 너무 그릴 게 많나? 음 뭐 아이템을 넣으려면은 뭐 요 정도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소재들 있잖아요. 뭐
석궁의 명사수 하면 비렐름 텔, 사냥꾼의 친구 여우 뭐 이 정도의 간단한 소품들 넣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집어넣으면은 그림 그릴 시간 너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쪼끔 생략할게요. 음. 조금만 더 음 움직임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일단 슬슬 선을 따러 가 봅시다. 음. 오늘 러프 너무 지저분한데? 괜찮아요. 러프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러프 스케치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보통 내가 못 알아보는 스케치는 남들도 못 알아보니까 이왕이면 스케치는 깔끔한 편이 좋아요. 음. 학생분들한테 늘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정작 제 그림이 늘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음 살짝 필업 주는 걸로 라인 두께 조절해 주고 좀 율동감이 좋은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조금 거칠더라도 가볍게 선을 좀 써 볼게요. 말이 가볍게지 내 손목에 날아다녀야 된다는 소린데. 음. 그러게 아까 역사 유명 인물 얘기하다 보니까 얼핏 생각났어. 그 뭐야 뭐 요새 유명한 게임 중에 뭐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든지 꼭 페이트 그랜드 오더 같은 게 아니더라도 역사 인물을 이제 대상으로 한 유명한 게임들 많잖아요. 아 삼국지 시리즈. 아 죄송합니다. 제 이런 오타쿠라. 뭐 코이의 삼국지 시리즈라든지 음 코이부터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네. 코이도 일본 회사죠. 뭐 중국에서도 항상 늘 써먹는 소재가 뭐 서유기 아니면은 삼국지 이런 건데 아무튼 삼국지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작품이잖아요. 음. 뭐 일본에도 뭐 노부나가의 야망 뭐 이런 식으로 전국시대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이름 다 대기도 힘들어요. 뭐 전국 바사라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있고 굳이 역사적으로 관련이 없는 작품인데도 굳이 자기네 역사 인물들을 막 끼워 넣어서 등장시키는 경우도 많고 근데 요새는 또 뭐야 그 캐릭터 수집형 게임이나 의인화 게임들 되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뭐 역사 인물 모해화 게임 뭐 그런 범주에 이제 페이트도 들어가고 페이트 시리즈도 들어가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나 뭐 그나마 좀 역사 인물 소재로 유명했던 게임 뭐 임진록 정도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을 제 모티브로 한 초등학교 때 좀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솔직히 그 당시에 임진록 안 해본 애들 없었을걸? 여자애든 남자애든. 약간 그런 거죠. 세일러문 마지막 방영할 때 여자애고 남자애고 다 집에 가서 마지막 거 보고 울었다던. 음. 또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몇 개 있었는데 뭐 아무튼 여자애들도 다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모르겠다. 나만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나? 음. 아무튼 근데 임진록 정도 말고는 딱히 국내 인물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채용해서 뭔가 콘텐츠로 만드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 드라마 중에 그거 있었구나. 그 신윤복 화가 신윤복 소재로 한 거 있었는데 바람의 화원이요. 바람의 화원. 그것도 나름 이게 되게 말이 많았었죠. 신윤복이 여자였을 리가 있냐. 여자였을 수도 있다부터 뭐 시작해서 문제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뭔가 주인공 여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뭔가 말이 많았던 것만 얼핏 기억이 나. 아무튼 그런 신선한 시각으로 이제 콘텐츠를 재창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드라마를 못 보고도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 라고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약간 이런 거죠. "야 우리 집 할아버지가 뭐 어디서는 여자애로 나온다더라." 그래서 "예 우리 할아버지가." 뭐 약간 우리 유교 사상에 아직 잘 안 맞는 것 같아. 실제로 뭐 그런 경우 있었죠. 그 뭐야 영화 이것도 임진왜란 영화였는데 명량. 발음하기 힘들다. 명량. 거기서도 이제 배설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근데 뭐 후손들이
우리 조상님은 나쁜 사람에다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었었다면서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각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명예훼손 걸기도 쉽지만 통과되기도 힘들어서. 그리고 뭐 비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픽션이라 아마 기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아직 다 살아있는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에 우리 할아버지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직 우리 국민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굳이 역사 인물 모에 화나 뭐 그런 콘텐츠가 즐기고 싶으면은 아직까지는 좀 해외 콘텐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런 것만 줄장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100 명이 있으면 100 가지의 취향이 있는 법이니까. 아유 숨 차다. 자 아무튼 보통 무기 정도는 쪼끔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하는 게 좋아서 음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니까 그냥 갈까는 일단 그려 봅시다. 살짝 투시 원근감 줘서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림 자체가 작아서 뭐 원근감 자시고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밋밋하고. 음음. 일단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활 대에 그려 주고 저 눈으로 시위 지나가도 되나? 좀 꺾을까? 아 활 디자인 자료 좀 보고 그릴걸. 예 저는 낙서니까 그냥 막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꼭 자료를 참고해서 그리도록 하세요. 음. 그러면 예전에 아는 분 중에 그 양궁 좀 배우신 분이 있었는데 뭔가 저한테 뭐 양궁의 뭐 자세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도 기억을 못 해서 저 쪼끔 울고 싶다. 저도 뭐 이렇게 활 시위 지는 법마다 뭐가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계보들이 있겠지. 당장 소묘할 때도 연필 쥐는 법 가지가지잖아요. 백그라운드 톤 깔 때, 묘사할 때, 뭐 스케치할 때 연필 잡는 법 다 제각각이고 연필 깎는 종류도 어떤 거는 심을 길게 깎아야 되고 어떤 건 심 짧게 깎아야 되고. 근데 뭐 스포츠라고 다를 거 있겠어요. 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이 편협해 보이네. 다 나름의 세계가 있는 거지. 괜히 전공인 게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활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이렇게 단순한 게 안 그려져. 맨날 뭐 대강 이 정도로 이어 볼게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은. 우리 언니 팔 어디로 갔니? 어깨도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는데 복잡해서 좀 안 보이지만 아무튼 어깨가 좀 틀어져 있고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낙서방은 뭐 그냥 제가 즐겁게 그리는 데 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면 그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는 게 낫겠다. 대충 뒤로 뭐 배낭 같은 거 메고 있을 것 같이 끈 달아주고 이 뒤 빈 공간 이거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빈 공간과 다리 라인 조금만 수정 좀 하고 갈게요. 실제 인체하고 조금 비뚤어져 있어도 어차피 SD니까 어차피 슈퍼 데포름에 된 형태니까 조금 날렵한 실루엣 나올 수 있으면은 어떻게 가도 상관없지 않나? 아이고 지우개. 너무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든 얘를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리고 있어. 네, 그러고 보니 학원 채널에 그 졸업생분 최근에 취업하신 분 인터뷰 나왔었죠. 진짜 열심히 평소에도 진짜 열심히신 분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 중에 그거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라는 말이. 저도 학생 때 맨날 듣던 말인데 생각을 하면서 그리라 힘들어. 원래 되게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말도 봤어요. 미술 교육은 사실 그리는 걸 가르치기보다는 관찰하는 걸 가르치는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많이 동의를 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그렇게 배웠고. 음 다 배웠지 사실 저는. 저는 어릴 때 그림 배우기 시작해서 좀 시간이 많았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본 케이스기는 하지만 일단은 입시미술학원에서는 일단 1-2 학년 때까지는 좀 그림을 보는 법, 잘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면 느니까 잘 그리는 것 그 자체보다는 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가. 저는 이제 디자인 입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가 쪽에 쪼끔 더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있던 체이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고3 때 되면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그때 인제 그림 그리는 스킬로 넘어가야지. 아이고 작업 단계 나누는 거 깜빡하고. 자 아무튼 자 이제 슬슬 밑살 깔아 보겠습니다. 음. 아무튼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다른 그림 그릴 때 좀 항상 스케치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스케치는 내가 그림 그리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계획서, 방향표, 지침표 그런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스케치를 잘 해 놓고 나면 이게 내가 사실은 얼굴을 그리려던 거였건 여기는 사실 머리카락과 이마의 틈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가 있어서 음 그래서 스케치를 조금 저는 평소에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낙서방에서는 잘 티 안 나지만 스케치만 열심히 하고 거기서 기력이 늘 빠져서 완성한 그림이 없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요. 올해 새해 목표 그림 완성 좀 하기. 절실합니다 진짜. 아니 나도 학생분들한테 "아 저 이런 것도 그릴 줄 알아요." 하고 보여 드리고 싶은데 저도 완성한 게 없으니까 보여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 웃을 일 아니기는 해. 음 올해는 좀 한동안 그림 놓고 살았지만 올해는 좀 다시 힘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선 지우고 할 걸. 괜찮아요. 선 나중에 지우면 되지. 일단 밑색 먼저 깔아 놓고 어. 어. 네 안 삐져나가게 마스킹 걸어 놓는 거 깜빡했어 마스크 걸어 놓는 걸 깜빡했어요. 음. 빈 부분 마저 채워 주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그리는 얘기하다가 좀 빠졌구나. 음.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생각이 너무 없어도 문제죠. 음. 좀 그런 건 있어요. '어째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같은. 저도 평소에 생각이 되게 많은데 생각이 많다고 해서 그게 꼭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만 많은 건 아니고 그쵸. 항상 쓸데없는 생각이 많죠 우리는 되게. 저도 그런 타입이라. 네 근데 그림에 관련된 생각들은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어 내가 지금 관찰한 형태가 기하 도형으로 칠환했을 때 어떤 형태인가 좀 원기둥에 가깝냐 정육면체에 가깝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빛이 어디서 와요? 그림자를 어디다 칠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자료를 보면서도 얘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색깔들이 주로 들어가 있네. 뭐 이 그림은 좀 차가운 느낌인데 뭐 대체로 이런 뭐 블루 계열의 색깔들이 들어가 있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그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린데 자료를 볼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료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릴 때도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음. 자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 없이 칠했을 때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배색 배색 머리 좀만 더 쓰고 시작할 걸.' 음. 일단 이것저것 칠해 볼게요. 일단 궁수는 다 녹색 위주로 갈 거니까 뭐 녹색으로 어떻게든 해결되겠죠. 되겠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음. 이거를 일단 약간 이런 연두 계열과 노랑한 녹색과 퍼렁한 녹색을 좀 잘 섞어서 쓰고 싶은데 음음. 아이템도 살짝 색 넣고 초록이랑 갈색 위주로 가면 적당히 중색 비스무리한 느낌은 나겠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중세 판타지.
그러고 보니 지난 시간에 디자인 얘기하면서 얼핏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중세 판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음. 근데 뭐랄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료 보시면서 '이거는 무슨 시대야. 이거는 무슨 풍이야.' 딱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를 잘 모르겠을 때에는요 그냥 작품으로 기억하세요. 사실 저는 약간 소소한 꿈이 있어요. 그냥 '이런 그림체, 이런 화풍을 슈잉풍 이렇게 딱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음. 실제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 우리나라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김영태 씨요. 음. 그냥 그 김영태 화풍 이렇게 지칭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나도 그렇게 유명인이 되고 싶은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건 뭘까? 요새 이제 일러스트 쪽도 그렇고 픽시브 이런 데 보면 이제 자주 보이는 색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풍이라고 하는 그림들 있죠. '아 이거는 중국풍 채색이네.' 하는 것들. 그 중국 일러스트레이터 레이님 그 채색 기법 따라하시는 분들 요새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것들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레이님 화풍이네.' 뭐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음. 야 그분은 진짜 현대미술사에 이름 남겨도 되지 않을까? 2010 년대 들어와서 어떤 시류에 큰 영향을 준 그런 거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상이 좀 있어요. 참 그 컬러감 되게 오묘하게 잘 쓰시는데 저도 보는 건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그걸 다 계산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그런 색감이 다 체득이 되어 있어서 그냥 뽑아서 쓰시는 건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세상에 잘 그리시는 분은 너무 많고요. 저는요 그냥 즐겁게 그리고 있어요. 음. 그러게. 그 되게 많이 공감하는 말 중에 한 그런 말도 있어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저는 그 노력하는 타입은 딱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본 건 사실 재수할 때였거든요. 그때만큼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 음.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뭐 성취감도 있었고 뭐 제 대학 생활 비밀? 비밀은 아니지만 아무튼 음. 그래서 노력도 재능이기는 해. 일정치 이상은 정말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노력조차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건 재능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아이고 아무튼 색깔 슉슉 넣어 봅시다. 음. 뭐 세상에 갈색 종류 너무너무 많지만 매번 팔레트에서 뽑아 쓰기 귀찮으니 그림에서 뽑아 쓰기도 하고 그림에서 이미 있는 색깔 뽑아서 쓰는 걸 저는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림에 무지개색 다 들어가면 화려하긴 한데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좀 뭐랄까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은 좀 색조 수가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한 계열색 고르느라고 일부러 화면 안에 있는 색깔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쓰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무지개색을 매우 사랑해 하지만 아무튼 뭐 슬슬 가볍게 색도 넣어 봅시다. 색이래. 명암을 넣어 봅시다. 음. 오늘 헛손질도 너무 많이 하고 아무 말 맨날 하는 게 아무 말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음. 아이 민망. 새해에는 아무튼 그림도 많이 그리고 조금 더 제정신을 차려보는 걸로. 근데 이 방송은 아무 말 하는 게 정체성인데 어떡하지? 음. 그래요. 여러분이 불쾌해하시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잘 약간의 대본 같은 걸 써 두는 게 좋을까? 는 결국 말하다 보면 의식의 흐름이라서요. 아이 어쩐담 참. 세상 쉬운 게 하나도 없군. 아무튼 힘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지. 언니가 눈이 계속 죽어 보이는데 이 하이라이트를 안 넣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일단 얼굴 명암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언니 얼굴 광 살려주러 가죠. 여기는 내가 손을 빼먹은 건지 형태를 틀린 건지 알 수가 없네. 뭔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림자 영역 과감하게 잡아주고 어차피 빛 안 들어갈 거 어떻게 눌러버리면 되니까.
음. 음. 이런 틈새에다가 그림자 채워 넣는 일을 저는 참 좋아해요. 하여튼 제 취향도 이렇게 메이저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음음. 모자 아직 명암 안 넣은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랑 색깔 똑같으니까 여기 먼저 해결하고 가죠. 얼핏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그림을 빨리 그리는 요령 중에 하나는 인제 채색할 때 채색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일단 비슷한 색깔 먼저 같이 들어가라고. 일단 노란색 붓을 들었으면은 노란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칠해요. 그러면 어 나중에 노란색을 또 칠하려고 붓을 빨고 새로 노란색을 섞고 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음 참 이런 같지 않은 별 같지 않은 입시의 팁. 뭐 입시 미술 단기간에 실력을 상향 평준화시키기엔 확실히 효율적이기는 한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림이 얇아요. 목적 자체가 그냥 '시간 내에 시험 볼 수 있을 만큼만 실력을 만든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너무 한계가 분명해. 음. 그래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저는 어차피 이제 저학년 고등학교 1-2 학년 담당이었으니까 "너네는 아직 시험 보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다양한 걸 보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애들이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기초교육의 맹점은 항상 그거예요. 그 아웃풋을 제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기초라서. 음. 입시 고3들 같은 경우는 '얘가 대학을 붙었다.'라고 확실하게 아웃풋이 눈에 보이잖아요. 얘가 대학을 합격을 했어? 합격은 못 했어? 뭐 이를테면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취업을 했어? 취업을 못 했어?" 같은 경우 이제 극단적으로 아웃풋이 눈에 보이는데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글쎄 그 실력의 증진이 이게 막 단기간에 뿅 보이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보이는 거니까 뭐 약간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건 좀 있네요. 하여튼 그때도 애들이 어쨌든 좀 즐겁게 그림을 그렸으면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랬었네요. 아련아련. 아니야. 과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과거 얘기를 많이 하면 자꾸 과거에 얽매여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계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음 들어간 게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나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나와? 막 이런 것들. 음. 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늘 매한가지라고 생각은 해요. 오늘은 하이라이트 귀엽게 넣어 봐야지. 난 귀여운 게 좋으니까요. 세상에 귀여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음. 하이라이트 좀 넣고. 언니 눈이 좀 회색인 것 같은데 이게 모니터 문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눈이 이상한가? 어 나중에 봐서 너무 탁하면 또 보정하죠 뭐. 컴퓨터 작업은 그게 참 편해요. 색깔 잘못 칠했어도 나중에 보정하면 되니까, 수정하면 되니까. 수작업에 비해서 확실히 편집이 용이한 건 디지털 작업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뭐 여러분 그림 그리시는데 뭐 내가 아이패드가 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스마트폰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에도 그림 그리기 툴 있잖아요. 그냥 쓰세요. 요새는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많고. 음 그래 뭐 갤럭시 노트 뭐 이런 거는 펜도 달려 있잖아요. 제 핸드폰 펜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음. 사실 제 핸드폰도 펜이 없어서 스타일러스 펜 맞나? 펜을 좀 따로 살까 하다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관뒀어요. 뭐 대충 검지로 그리는 것도 몇 년 되니까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 나만 알아보면 됐죠. 그치? 음. 자 뭐 떠드는 사이에 얼추 언니는 모양새가 만들어졌고 살짝 장식 좀 붙여 줄게요.
아까 처음에 그렸던 사과나 여우 친구 그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걸 그릴 기력이 없어요. 음. 힘이 빠져서 일단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최소한의 드로잉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보겠습니다. 이피 그림은 항상 그거지. 최고의 효율성을 노리고 있죠. 조금만 그려도 많이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하이라이트 잘 찍고 그라데이션 잘 깔고 뭐 이런 거. 너무 오래 있었어. 좀 이 바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긴 알바부터 시작하면은 뭐 강사만 거진 10년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습관 어떻게 버리겠어요. 심지어 지금 그리는 것도 거의 습관성으로 그리고 있는데 안 좋아요. 별로 좋진 않아요. 습관성으로 그리는 게 별로 좋진 않은데 연구를 하면서 그래야 발전을 해요. 습관성으로 그리는 건 그냥 습관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이 더 예뻐 보일까들 고민하면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은 낙서 방송이니까 나는 그냥 막 그리고 있지만 글쎄 제가 낙서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도 그림 그리는 거 재밌네 하고 느낄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쁠 것 같아요. 자, 입체감 약한데 조금만 더 하이라이트 잡아서 입체감 좀 살려주기로 하고요. 뭐 팔 같은 데만 좀 입체감 살려주면 되겠지? 좀 휘리릭 하는 날아가는 느낌을 살짝 선으로 표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갈 필요 없겠지? 쉽게 갑시다. 이 정도면 될까? 살짝 화살이 좀 눈에 안 띄는 게 아쉽지만 그러게 실루엣이 너무 뭉쳐있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실루엣으로 그려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낙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정리해서 앞에 그림? 지난번 그림이랑 좀 잘 배열을 해봅시다. 이거 단축키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걸 이렇게 잘 배치를 하고 싶은데 포토샵에 온라인 기능 쓰면 짱 편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다 적응해 나가는 거지 뭐. 자, 요렇게 해서 3인 파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즐거운 낙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방송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